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IMF처럼 국가 부도가 안 나고 지금 우리 정부의 이 경제 위기의 대처 방향은 대충 이거죠. 경제 위기가 사회 위기나 정치 위기로 가서는 안 되겠다.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실업자를 만들어야 된다. 실업자가 생기면은 이게 좌익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좌익들이 그런 걸 딱 기다렸다가 실업 사태가 나면은 이 반정부 운동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면은 이게 붙잡을 수 없게 되니까 총력 기울여 가지고 실업 사태를 막도록 하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하다고 할 정도로 국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. 동시에 물가도 그렇게 오르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 런던에서 G20 회의가 열리죠. 세계 20대 경제 대국의 이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세계적 이 경제 위기에 공동 대처할 것이냐 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거기 가면은 상당히 큰 소리 치게 되어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한국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내용의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위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 미국에서 금융 위기에서 촉발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이 상당히 약화가 됐어요. 또 그 경제 위기가 촉발하는 그 과정도 보면 상당히 부도덕한 점이 많습니다. 이 돈을 만지는 사람이 제조업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터무니없는 무슨 이문을 남긴다든지 하지 않지만 이 돈을 만지는 금융 부분에서 이 투기성 자금을 만지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렸다. 더구나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 하나 AIG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보험 회사는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한 1,70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. 1,700억 달러. 이거 당연히 이것을 부도가 나면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회사가 다 망하니까 울며 계좌 먹기로 미국 정부가 절대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한 회사에 한 1,700억 달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회사를 사실상 국유화를 해버렸습니다.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하면 미국이 지금 사회주의화되고 있어요. 중요한 금융회사를 다 구제를 하다 보니까 공적자원 투입을 합니다. 그랬더니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임원들이 1억 한 6천만 달러를 보너스로 나눠 갖겠다고 했다가 지금 미국 여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주춤하고 있습니다. 이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윤리에 대한 많은 지금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뭐냐 하면 개인주의입니다. 개인이 잘못한 것은 개인이 책임진다. 그 국가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. 이런 것이었어요. 그러나 어렵게 되니까 모든 국가들이 다 이 기업 살리기에 나서가지고 돈을 막 쓰고 있습니다. 그것이 기업 살리는 것이 결국 노동자를 살리는 것이니까 이 잠시 자본주의의 윤리가 전지된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이 헝가리나 이런 연나라는 정권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. 아이슬란드 경제 위기에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제는 두 개인데 하나는 4.19와 5.16에 대한 재평가, 그 다음에 이 김현희 씨 문제,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지난 3월 11일에 여기 부산에서 대한항공기 폭파 한 두 사람 중 한 사람 김현희 씨가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온 다구치 야에코라는 그 가족하고 만났습니다. 그게 한국 언론보다도 일본 언론에 더 크게 보도가 돼가지고 아마 해운대 저쪽에서는 일본 기자들이 한 300명이 됐어요. 정상회담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. 아마 일본 기자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온 것은 서울올림픽 이후 처음일 거예요. 김현희 씨를 만나러 왔어요.
왜 그랬느냐? 이 김건희 씨는 역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김승일이라는 나이가 70대는 이 공작원과 우리가 품귀가 돼가지고 바그다드를 출발한 그 비행기, 거기에는 노동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. 한 3년, 4년 고생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동자가 타고 있었습니다. 11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거기에 시한폭탄을 장치를 하고 중간에서 아부다비에서 내려버렸습니다. 이 비행기는 계속 가다가 지금 미얀마, 버마 직전에 그 안다만이라는 해상이 있습니다. 그 해상 상공에서 터졌습니다. 115명이 죽었습니다. 이게 SOS도 치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폭발했다는 얘기죠. 제로제로세븐이라고 사할린을 통과를 하다가 러시아 비행기한테 격추된 그 비행기는 최소한 한 30초 정도 조종사가 SOS를 쳤습니다. 그것이 녹음되어 있었는데 이 칼 858기는 그런 SOS도 발신하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. 아마 상공에서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. 다행히 범인이 잡혔으나 바레인에서 비행기를 타서 탈출하려다가 거기서 걸렸습니다. 걸리는 순간 김현희 씨는 두 사람이 서로 독약 앰플을 요 담배 필터 안에 딱 담배 피우는 척 하면서 독약 앰플을 깨물어서 죽기로 약속을 했는데 깨무는 순간 옆에 경찰관들이 덮쳐가지고 빼냈습니다. 그러나 이 김승일이는 거기서 마시고 현장에서 즉사를 했고 김현희는 약간 깨물어서 기절했다가 살아났습니다. 이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처럼 범인이 잡힌 예는 거의 없습니다. 항공사고가 나면 흔적이 없어요. 또 터졌을 때는 범인은 저 어디 먼데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러나 이 사건은 범인이 잡혔습니다. 그런 점에서 세계 항공사상 거의 유일합니다. 그런데 이 김현희 씨는 잡혀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 열흘쯤 있다가 마음을 바꿔서 자백을 하기 시작했어요. 자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자백을 했어요. 워낙 머리가 좋은 여성인데다가 자기가 북한한테 이용당했다,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몰랐다 하는 이런 배신감도 겹쳐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진술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기부는 다 확인을 했어요.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국제기구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. 미국 CIA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. 그때만 해도 우리 정보기관은 동구 공산권 국가에는 갈 수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김현희 씨는 주로 북한을 출발해가지고 모스크바에 갔다가 그 다음에 베오그라드 등을 거쳐서 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추적하려면 미국 CIA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. 미국 CIA도 독자적인 조사를 했어요. 일본도 관계자입니다. 왜냐하면 김현희 씨하고 김승일 두 사람이 일본 가짜 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범인이 일본 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. 그래서 일본도 단서작을 했습니다. 일본도 이것을 조사를 했어요. 또 그 통과한 지역, 근데 한가리 같은 데서도 자기 지역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. 국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조사를 했습니다. 이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은 세계 항공 폭파 사건 사상 원인과 그 과정이 가장 완벽하게 조사된 의혹이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던 사건입니다. 의혹이 없습니다. 이처럼 완벽하게 조사된 데 대해서 제일 불만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? 바로 이 범행을 지령한 김정일이죠. 김정일 정권입니다. 그래서 북한 정권은 이 사건이 나자마자 이것은 안기부에서 조작한 것이다. 87년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다라고 계속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직접 남한으로 들어오지 않고 조총련으로 가서 조총련들이 막 떠들기 시작했습니다. 조총련이 떠드니까 일본 언론이 이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.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당치도 않은 이야기니까 일본에서는 그 의혹설이 금방 죽어버렸습니다.